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를 생애 전환기 시기로 지정하고 각종 건강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만 40세 이후부터는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여성의 경우 폐경과 맞물리면서 갱년기 증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미처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갱년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오늘 산부인과 상담에서는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비료의 대혁명, 질산태비료 성장에 추위와 가뭄 등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확실한 효과. 파란 비료 성장에, 빠른 비료 성장에, 남보다 빠르고 확실한 수확으로 이제는 돈 되는 농사를 지어보자. 가까운 농협이나 동부비료 대리점으로 문의해주세요. 동부팜 한농, 효과 진짜 빠르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윤정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부터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9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요, 우리 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초경이 한 3개월 전에 있대요. 네.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대요. 네. 그래서 할머니 뭐 냉구통기 그런 게 있고 이래도 병원에 가봐야 돼요, 기사가. 그러면 내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볼게. 그러고는 없어도 괜찮는지. 네, 우리가 손녀분이 중학생이십니까? 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요. 예. 최근에는 우리 어머니 때보다 예. 성장이 굉장히 조금 발육이 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초경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잘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의 안정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초경이 나왔다가 또 뭐 2, 3개월 쉬었다가 생리가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냉이 나오면서 뭐 분비물이 좀 많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아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서 질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심하면은 가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생리가 이렇게 불규칙하신 것은 크게 병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비물이 이렇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정도라고 하시면 그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근데 좋겠습니다. 약간 있는 거는 괜찮고. 네, 물론 분비물이 일반적인 흔히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질분비물, 정상적인 질분비물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특히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 배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정상적인 분비물인지 아니면 이것이 질환에 의한 염증인지는 전문가가 구별을 하셔야 구별이 가능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나오기 힘드시더라도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갱년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되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폐경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폐경을 전후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고요. 흔히들 폐경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갱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40에서 50대 여성들에게 여지없이 찾아오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경기와 갱년기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생기던 게 없어지면은 좀 몸에서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겠죠. 나타나겠죠.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피부도 더 곱고 머리카락에 윤기도 더 나시고 목소리도 깨꼬리처럼 이렇게 더 높게 나고 또는 뭐 여성의 체형 자체도 여성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뭐 가장 흔한 증상으로 얼굴에 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안면 홍조라든지 또는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또는 몸에 식은땀이 이유 없이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골다공증 같은 그런 뼈의 약해짐을 나타내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뭐 정신적인 불안감 그리고 또는 뭐 신경 과민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그런 정신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상담 전화 지금 연결해 본 후에 이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7708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집 사람이 네, 예전부터 하는데 유두를 좀 만지면 네. 되게 아프다 이러거든요. 네, 네. 어디 질환이 있나 싶어서 했습니다. 네, 그 양쪽이 다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한쪽만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네, 양쪽 다요. 양쪽이 다 그러시고 네. 특별히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예, 그런 건 없어요. 한쪽이 커지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네. 예, 이런 것은 아마 그 우리가 피부가 어떤 속옷의 착용이나 아니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아주 오랫동안 더 심해지지도 않고 비슷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조금 더 예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최근에 갑자기 통증의 정도가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더 특히 아프다고 하다든지 아니면 유두 끝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유방의 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한 10년 더 넘었거든요. 네, 일단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장병이라든지 간에 암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갑상선이나 유방의 암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진을 받은 경우시라면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유방에 대해서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한 번쯤 병원을 가셔서 건강 검진 겸해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갱년기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갱년기가 좀 빨라졌다 연령대가 이런 통계에도 나와 있죠. 네, 그 조기 폐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40세 이전에 폐경이 일어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평생 배란이 되는 난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초경 연령이 아무래도 빨라지기 때문에 폐경이 되는 시기도 조금 더 빨라지는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불임이나 난임 등의 이유로 강제로 인공적으로 배란을 유도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 사용되어야 될 난자가 한 달에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난자 건강하고 배란이 잘 되는 난자가 오랫동안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다 포함하면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듯이 폐경 연령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자 수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전체는 뭐 1억 개 이상의 아주 난자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난모 세포들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난자는 한 500개 전후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이나 어떤 약물에 의해서 그 난자가 과다 방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폐경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갱년기 증상 조금 전에 뭐 열도 나고 심장도 심하게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런 갱년기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 나서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폐경은 대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폐경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폐경 때까지 이것을 빨리 인지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좀 늦게 인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되는 증상이 시작이 되어서 폐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1년까지를 갱년기라고 하고요. 그 기간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라고 봐집니다. 네. 예. 지금 상담 전화 먼저 연결한 이후에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뭐가 궁금하시죠? 저는요. 네, 왼쪽 유두 쪽에 네. 납작함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납작해지면서 살도 좀 약간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만져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년. 아, 60세 되시고요. 그것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단단해지면서 그렇게 납작해지시던가요? 아니면 네, 이전부터 굉장히 단단하지는 않고요. 네네. 조금만요. 네, 일단 어머니가 폐경이 되신 지가 한 10여 년 되셨죠? 생리가 언제까지? 수술했기 때문에 폐경은 되게 오래전부터 됐어요. 아, 네. 실제로 어머니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셨다면 실제로 네. 몸에서 호르몬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폐경이 몇 살일 때 이루어진지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한 10여 년 정도 제가 폐경이 되었다고 보면 최근의 변화가 아니고 오랫동안 유두가 함몰이 되어 있거나 납작한 상태 그리고 또 약간 단단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면 실제로 갑자기 큰 병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좀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함몰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시면 그때는 병원에서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에서 한번 유방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폐경이 되고 나서 4년에서 7년 정도 이런 갱년기 증상이 지속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우울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울증을 겪으시는 건가요? 실제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재는 척도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사회 환경 자체가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갱년기가 오는 시기가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시간이라든지 시기가 겹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녀가 집을 떠난다든지 네. 또는 뭐 어떤 남편이 아프다든지 또 시각대과의 어떤 문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호르몬에 의한 우울증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기를 피크로 해서 우울증이나 건망증, 무기력증 등이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우울증 하면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폐경기와 또 비슷하게 시기가 겹쳐서 우울증이 온 분들은 산부인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월경력을 보는 거겠죠. 생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그런 생리 때가 아닌데 피가 난다든지 또는 이때를 전후해서 우울감이 없는지 그런 판정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생리가 가게 되는 그런 폐경기 때 우울감이 오게 된다면 먼저 여성 호르몬 치료가 더 간단하고 더 단기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먼저 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호전이 없다 그러면 아마 정신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전화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하루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근데 월경이 지금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출혈이 있은 적이 없으시다 그죠? 예. 네. 그러면 혹시 그 따님이 이게 가슴의 발육은 여성처럼 바뀌고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지금은 크게 실제 변화는 없고 이게 만지면 네. 아프다는 거 정도. 네. 흔히들 빠른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도 초경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네. 늦는 경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를 유전적으로 어머니를 많이 닮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특별하게 이렇게 피가 복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에 생리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크게 무방할 듯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유 없는 복통이 생긴다 그러면 혈액이 우리가 자궁에서는 만들어지지만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그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하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한 올해까지만 지켜보시고 그래도 생리가 없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저기 소경 때, 3학년 때 네. 너무너무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날 통증이. 네.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 아팠다면서 새벽에 애가 울어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가 잠시 피가 났다 그러면요. 실제로 그것이 호르몬에 의해서 생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초경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폐경 우리가 생리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항문이 조금 찢어진다든지 그런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치질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항문 안쪽에 그런 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루 잠시 피가 비친 것을 꼭 초경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이 알이면서 고통을 이제 하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키는 네. 1m 한 60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어머니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속도 상하시고 또 이렇게 고민도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차라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시고 뭐 아기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데도 편하실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중학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 방학 때 네네. 그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 한 1년이나 있다면 나온다고 하는데 또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합검사는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일단 그 초음파 검사 이외에도 특수 네. 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특수 검사도 있기 때문에 한 네. 번쯤 더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상담의 맘스 여성병원 윤정섭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방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